한중 부부가 올린 한국 식사가 중국 인터넷상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올라오자 한국인이랑 결혼한 중국인이 불쌍하다. 한국인이 이렇게 가난하냐라는 중국인들의 조롱 섞인 댓글들이 넘쳐났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반응은 중국 SNS에 올라온 한 뉴스에 의하여 반전되었고, 한국이 가난하다고 놀려댔던 중국인들은 처음에 믿지 않으려 들었지만 결국 팩폭을 당하고 입을 다물게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이 와중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초대형 요리대회에서 김치찌개를 중국 전통 음식이라고 말하다가 털리기까지 하여 망신을 당해버렸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한 한중 부부가 웨이보에 한국인 일가족이 먹는 보통 점심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설명란에는 밥상 위에는 온갖 김치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영상은 웨이보 실시간 검색에 5위까지 오르며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들의 밥상 위에 올라온 반찬들은 죄다 김치였으며, 이 김치와 함께 비빔밥을 한국인 가족들과 함께 먹는 영상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본 중국인들은 얼마나 가난하면 밥상 위에 올라온 게 김치밖에 없냐는 식으로 댓글을 달며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저건 나 어릴 적보다 불쌍해. 온통 김치네. 또 비빔밥에도 김치. 입으로 빨던 젓가락으로 또 김치를. 세상에나. 한국인들 요즘 많이 힘든가 보네. 우리 집 돼지들도 이걸 보고서 눈물을 흘리지도. 영상을 본 중국인들은 김치 한 가지만 먹는 것을 보고 한국인들이 가난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인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어이없는 일이었습니다. 실제 한국인들은 김치만 먹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반찬과 국을 먹고 떡갈비나 불고기 같은 고기 음식들도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음식으로 유명합니다. 그럼에도 이런 영상들이 자꾸만 퍼지는 이유는 한국 음식을 까는 영상이 많은 조회수와 관심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들은 가난해서 김치만 먹는다는 식으로 주작을 해서 한국인 배우자 몰래 중국인의 관심을 받기 위해 SNS에 올린 겁니다. 중국인들의 한국 음식 날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의 페이스북에 의하면 중국의 관영매체 환구시보의 영문판 글로벌 타임스는 빈센조의 중국산 비빔밥 PPL에 관한 기사를 게재했다고 합니다. 보도 이후 중국 네티즌들은 비빔밥 폄하에 나서면서 비빔밥은 남은 음식을 처리하는 것, 식문화가 부족해서 비빔밥으로 흥분한 한국이라는 조롱을 했습니다. 이에 서경덕 교수는 중국의 문화 공정이다. 관영매체 등을 통해 기사화를 한 뒤 네티즌들을 통해 온라인에서 퍼뜨리는 전형적인 수법이라는 비판을 가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중국의 정신승리에 불과한 것이, 비빔밥은 외국인들 사이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음식입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파리 및 뉴욕지사 관계자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에서는 비빔밥이 밀키트 형태로 출시되면서 한식을 알리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해외 밀키트 서비스 업체 블루에이프런에서는 40가지, 헬로프레시에서는 16가지의 한식 메뉴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한식 밀키트의 반응이 좋자 아예 한식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도 등장했습니다. 가난해서 먹는 게 아니냐고 조롱당한 김치 또한 정작 중국의 셰프들은 그 우수성과 명성을 부러워해 중국의 전통 음식이라고 우겼다가 유명 셰프에게 걸려 망신당한 일이 있습니다. 세계 조리 올림픽인 보퀴즈도르의 심사위원이었던 미국의 유명 요리사 보비 플레이가 중국인 요리사가 김치찌개를 중국 전통 요리라고 소개하자 김치찌개는 중국 요리가 아니다. 한국의 고유 음식이다라고 면박을 주었습니다. 보비 플레이는 이 일을 SNS에 올려 전 세계인들에게 중국의 찌질함을 일파만파 번지게 만들었습니다. 한국 음식이 전 세계에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중국인들은 애써 한국인들이 만든 음식을 돈이 없어서 먹는 음식이라고 헐뜯은 것이죠. 하지만 이런 주장도 결정타를 날린 뉴스 하나로 인해 박살났습니다. 중국의 포털 사이트 판다98은 한국의 2021년 임금과 고연봉직업을 알아보는 기사를 게재하면서 중국인의 월급을 한국과 비교하는 내용의 기사를 올렸습니다. 한국국세청이 발표한 2021년 국세통계 연보를 보면 한국인의 1인당 평균 급여는 3,828만 원으로 월급으로 치면 319만 원 정도의 돈을 받았지만 중국은 이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의 데이터에 따르면 비사형 기업에 다니는 근로자의 연봉은 97,379위안으로 한화 1,871만 원, 사형 기업의 근로자의 연봉은 57,727위안으로
연봉 1,100만 원이었습니다. 비사형 기업이란 한국으로 치면 법인 기업이고 사형 기업은 개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법인 기업에 다니는 중국인은 월 155만 원 정도를 받고 개인 사업자 기업에 다니는 중국인은 월 91만 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언제까지나 전체 도시의 평균을 낸 것이기 때문에 평균 연봉이 8만 위안이 되지도 않는 도시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평균 연봉이 가장 낮은 제주조차 3,274만 원을 받는데요. 중국에서 가장 낮은 평균 연봉을 받는 추우저우시의 경우 비사형 기업 기준으로 하나 1,448만 원, 월급으로는 약 120만 원 정도를 받는다고 합니다. 이것도 비사형 기업을 다니는 사람들의 기준이고 개인 사업자의 연봉은 이것보다 훨씬 낮습니다. 여기서 또 고려해야 할 것이 한국은 주 5일 8시간이 기본이지만 중국에서는 악명 높은 문화가 있습니다. 미국 방송국 CBS에서는 형식적으로 중국 정부에서는 하루 8시간 평일만 근무하는 것을 권유하지만 현실에서 근로자들은 주말까지 근무를 기본으로 회사 근로계약서를 쓴다는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이것은 중소기업이나 사형기업에만 요구되는 조건이 아니며 화웨이 같은 대기업도 마찬가지란 소식이 전해져 미국인들은 놀랐습니다. 한국에 비해 턱없이 적은 연봉을 받는 데 비해 업무 강도는 한국 못지않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중국인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중국 네티즌들은 자존심이 상해서 물가를 비교해보라는 둥, 중국도 많이 성장했다는 둥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었지만 자각 있는 소수 중국인들의 댓글에 의해 팩폭을 당했습니다. 물가를 비교해봐라. 물가와 소득은 감안하지 않고 있잖아. 지출할 수 있는 비율을 고려하면 우리가 훨씬 앞서 있지. 기름값, 물값, 전기료는 우리가 한국보다 더 비싼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동의할 수 없는 게 중국도 박봉의 물가는 비싸잖아. 온종일 생계를 위해 바쁘게 다니다 보면 피로만 쌓일 뿐 행복은 찾기 힘든 것 같아. 중국은 40년 동안 생활 수준이 엄청나게 향상됐어. 중국이 계속해서 이런 발전 속도를 유지하면 한국 서민보다 더 잘 살 수 있어. 잊지 마. 한국 서민은 하루 8시간 주 5일 일하지만 중국은 하루 12시간 주 6일이야. 차이가 적은 게 아니야. 자신을 속이지 말길 바랄게. 댓글을 봐도 알 수 있듯이 중국인들은 한국인의 삶의 질이 중국인보다 더 낫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그들이 현실을 부정하는 것은 특유의 중화 사상과 틀린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고집도 있지만 중국인보다 삶이 팍팍하다는 한국의 주작 자료를 보면서 위안을 얻었다는 점이 큽니다. 한국도 빈부격차가 심하긴 하지만 중국은 상상 이상의 빈부격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중국인의 명품 구매 규모는 3,500억 위안, 한화로는 63조 원입니다. 코로나로 패션 브랜드들이 타격을 크게 입는 상황에서 중국의 명품 매출은 전 세계를 놀라게 하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몇십억 매출 중 4분의 1을 1만여 명에 불과한 중국의 슈퍼리치가 쓰고 있다는 것이죠. 이 슈퍼리치는 해가 갈수록 늘어가고 있지만 반대로 가난의 최전선에서 비참한 생활을 하는 서민들의 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에서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든 뉴스가 있었습니다. 상하이의 아파트 한 채에서 무려 39명이 살다 중국 당국에 적발된 것입니다. 건물 소유주는 선이라는 남자 한 명에게 월만 3천 위안으로 공간을 임대했지만 선은 아파트를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했습니다. 한 침대당 700위안을 내는 조건으로 침실 3칸짜리 아파트에 39명을 들였죠. 침실 하나에 침대 여러 개 놓는 것은 물론이고 거실 공간에는 16개의 2층 침대를 두고 주방에는 싱글 침대를 놓는 등 앉을 자리조차 없을 정도 침대를 우겨 넣어 사람들을 채웠습니다. 집주인 몰래 살고 있던 것도 잠시, 이들은 이웃 주민의 신고로 들키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밤에 담배를 피우고 복도에서 시끄럽게 전화를 걸다 보니 더는 참을 수 없던 다른 세입자들이 이들을 신고한 것이죠. 이 사건은 중국 저소득층이 처한 곤경에 대한 논쟁을 재점화시켰고 달팽이족에 대해서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달팽이족이란 앞에 서술한 사례처럼 작은 집에서 여러 가족이 거주하거나 방 한 칸을 칸막이로 나눠 여러 명이 사는 서민의 주거 형태를 말합니다. 아파트 방 한 칸에 과도하게 많은 인원이 사는 건 중국 당국의 방침에 의하면 불법이지만 천정부지로 치솟은 집값과 월세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힘든 삶을 하루하루 이겨내고 있는 중국의 젊은이들에게 한국인들이 돈이 없어 김치 반찬만 먹는다는 주장 뉴스에 내가 한국인들보다는
처지가 낫지라고 위안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과 중국의 연봉 현실을 보고 자신이 한국 기준으로도 상당히 가난한 처지라는 것을 알자 네티즌들은 손쉽게 인정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극단적인 부의 양극화 현상. 언젠가 사라질 날이 오기만을 기원합니다.